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거 간략하게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시설 등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협상이 불발된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하르그 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곳으로 이곳을 점령하는 방안도 나왔죠. 그는 전날 에어포스원 안에서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 15가지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밝히며 조기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몇 시간 만에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공격은 불가피하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발전소와 하르그섬, 담수화 시설 등 민간 인프라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타격을 예고했는데요. 이는 군사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중동 내 미군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2월 이전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1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미 해병 약 2,500명이 중동에 도착했고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수천 명도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군이 이란에 투입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들을 하르그섬 공격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 고위 인사가 사망하며 이미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도 했는데요. 그의 아들이자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에 대해서도 사망했거나 매우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영상이나 음성을 포함하지 않은 메시지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이에 모즈타바의 통제력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일부 정보 당국자들은 모즈타바가 허수아비에 가까우며 현재 생존한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안보나 군사기관의 기능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휘 통제 시스템이 심하게 약화하며 통신체계도 취약해졌는데요. 생존한 지도부도 이스라엘의 감청 우려에 통화조차 꺼리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와 효과도 축소됐는데요.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집중 공격이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 사령부가 개별적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분열되며 의사결정 조율 능력이 약화해 휴전 협상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최고 지도자의 행방은 묘연하고 군 지도부와의 통신도 원활하지 못해 협상단의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재를 자처했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열린 4개 중재국 회담 이후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자국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 일주일 전이죠. 백악관에서 이란 패배 인정 안 하면은 더 큰 타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원래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3일간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미뤄가지고 이제 5월 14, 15일 날 방문하기로 이렇게 미뤄졌는데 그 안에 이제 이란전을 끝내겠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르그 섬이라는 곳은 그 이란의 북서부에 이렇게 걸프만 거기 연안에 있는 그러한 섬인데 거기에 석유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90%가 거기에 저장이 돼서 거기서 선적이 돼가지고 수출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폭파해 버리면 이란은 그냥 돈줄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옵션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3월 그 19일인가 그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그 3월 21일 날 그러면은 원래 이제 통첩 기한이 끝나는데 그 전에 5일을 연장을 했어요. 5일을 더 주겠다. 협상을 진행을 이제 좋은 그런 그
반응이 왔으니까 협상을 좀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5일을 연장을 했는데 5일 연장 그래서 3월 26일까지 갔고 거기서 또 10일 연장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4월 6일까지로 사실 이제 그 기한이 연장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기한은 뭐냐면은 공격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발전소나 저 석유 저장 시설 이런 데는 공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공격 안 하겠다. 왜냐면 그것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란은 이제 완전히 그 기간 시설이 파괴가 돼가지고 재건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시설을 공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휘부 공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군사 목표물 타격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요. 근데 아직은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간망은 파괴를 하지 않겠다. 그런 그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거죠. 넘겨주세요. 합의가 안 되면 하르그선과 모든 발전소 폭파하겠다. 이것이 계속 동일한 입장이에요. 근데 미디어들이 너무 사악한 게 트럼프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트럼프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합의되면은 그 파국을 면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은 파국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핵 문제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450kg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아마 핵을 한 9개인가 만들 수 있는 그 분량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 제한적인 그 군사작전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제한적인 군사작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호르무즈를 그 이란이 이렇게 막아서 여기가 되게 좁은 그런 바닷길이죠. 여기가 이란과 오만 그리고 여기는 UAE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좁은 해협이라 여기를 이란이 공격을 하면서 선박들을 못 지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로 지나가는 그 수송량, 그 석유의 수송량이 전 세계에 쓰여지는 거 한 4분의 1 정도가 돼요. 뭐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잡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큰 어떤 양이 이곳으로 지나다니는데 그걸 지금 못 지나다니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7개의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 호르무즈가 이 해협 이름이면서 또 섬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르무즈 섬 그리고 그 아래 라라크 섬 그리고 행감섬, 캐슘섬, 데툰부, 소툰부, 아부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지역을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장악을 해버리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섬 말고 그 위쪽에 이렇게 육지 쪽에 보면은 여기가 그 높은 산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한 3,000m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산맥에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뭐 그런 기지들을 이렇게 초소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벙커버스터로 막 때려버리고 있어요. 일단 붕괴시켜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섬들에는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섬을 탈환을 하면은 차지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위협하는 그 이란의 위협을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안에 미군이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에서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형태의 정권 교체가 과연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행정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갈등이 격화돼 현재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실권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며 혁명수비대가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이란 정부 기능을 장악한 상태라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이란 정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4월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아흐마드 바히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수립하고 페제시키안을 무력으로
고립시킨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과거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가 고위 관료 사망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후임자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흐디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추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직은 혁명수비대가 직접 선발하고 통제해야 한다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인사권을 빼앗았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바흐디는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이란 인터내셔널은 전했습니다. 현재 페제시키안은 사실상의 연금 상태로 혁명수비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발이 묶여 있는데요. 그에게 올라가야 할 모든 정부 보고서는 혁명수비대가 빼앗고 그가 행정부에 내리는 지시 역시 혁명수비대에 의해 모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라흐바르인 모스타파 하메네이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는 모두 묵살되었는데요. 현지 매체는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이미 죽었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혁명수비대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측근들은 전임 알리 하메네이의 라흐바르 부비서실장인 알리 아스가르 헤자즈가 바이디와 손을 잡았다고 보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라흐바르 비서실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헤자지는 전문가 회의에서 모스타파의 자질 부족과 사생활을 문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서도 권력 세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란에서 이미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그 새로운 정권이 미국과 협상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날 경우 이란은 물론 중동 전역이 난장판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란을 이대로 두고 철수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행정권을 박탈당했다. 사실상의 쿠데타 상태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제시키안 뿐만 아니고 라흐바르, 그러니까 신정 최고 지도자인 라흐바르까지도 죽었거나 아니면은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란 인터내셔널의 관련 보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이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지금 뭐 구금 또는 이 고립시켜놓고 그 행정권을 다 가지고 오고 혁명수비대니까 군권을 또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라흐바르를 선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죽지 않았어도 구금해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서 행정권 그리고 군권 그리고 그 신정 독재 체제의 어떤 종교적 지휘권 모든 것을 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이자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교체가 된 대상이 바로 이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와 과연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 안 하죠. 그리고 이자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거 아니죠. 더 강경판데. 자, 그래서 도대체 누가 모스타파 하메네이 그 라흐바르를 고립시키고 있냐?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건데 과거 전임 라흐바르 2대 라흐바르죠. 그러니까 지금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부비서실장이었어요. 이자가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그 후임을 정하는 회의를 할 때 모스타파 하메네이 쟤는 안 된다. 사생활 문제 있고 뭐 등등 해서 쟤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바히디와 손을 잡고 그 모든 신권을 넘겨준 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죽었거나 고립돼 있다. 완전히 이 모든 권력은 혁명 수비대에 다 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협상하자라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구금돼 있는데 나 좀 구해줘, 살려줘 라는 SNS가 아니냐라는 건데 이 페제시키안이 서로 지금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라흐바르 청을 향해서 대통령이 내가 라흐바르 좀 만나자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모두 묵살되었다 이겁니다. 네, 지금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어요.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론에 계속 휴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페제시키안 자체가 지금 실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이란 혁명수비대 그 총사령관 바이디라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4월 6일까지 기한을 줬었는데 기한을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기한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2일 오전 10시고 미국 시간으로는 4월 1일 밤 9시에 그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에 아주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해서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협상을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지만 협상 안 하면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야라고 했던 그 경고가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는 4월 1일에 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개전 33일 차였는데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는데, 근데 지금 저렇게 협상 안 하고 버티고 자꾸 호르무즈 해협 막아두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그냥.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넘겨주세요.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In the meantime, discussions are ongoing. Yet if during this period of time no deal is made, we have our eyes on key targets.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네, 이런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백모라는 그 분이 이렇게 세뇌 탈출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분석을 잘 하셔서 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 영상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4월 1일 저녁 미국 동부 시간 대국민 담화, 이란 전쟁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토로를 합니다. 이란이 무지막지한 석유 가스를 가지고 있고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도라이 이슬람 광신도 집단인데, 이 자들이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는 것과 함께 핵까지 갖추면은 이거는 세계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팔 수밖에 없다. 남들 아무도 안 하려 그래서 우리가 했다. 근데 꼽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려 그러냐? 예,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장 가겠다. 근데 끝이 거의 다 왔다. 예, 트럼프가 내놓는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2, 3주 동안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석기 시대로 갈 만큼 패겠다. 근데 그 협상이 말이 협상이지 백기투항이죠. 그래서 만약에 백기투항을 안 한다 2, 3주 안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까지 안 패고 있던 것도 패겠다. 그게 뭐냐? 석유 쪽하고 발전 쪽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 거지로 만들어 놓겠다. 예, 그럼 호르무즈는 어떡할래? 예, 호르무즈는 제가 왜 그런지 밝혀드리겠지만 미국이 반드시 손을 봅니다. 반드시 엽니다. 호르무즈. 미국 필요에 의해서 엽니다. 의외로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는 열어놓되 동맹들이 들어와서 관리해라. 석유 니들이 가져가잖아.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전혀 뭐 호르무즈 석유 의존 안 하는데 호르무즈 이용하는 나라들이 와서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이란이 휴전을 제안해 왔는데 이란한테 너희 호르무즈부터 열어. 그러면 휴전 우리가 고려해 볼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호르무즈 어떻게 팔 수 있냐? 예, AI 킬체인 메이븐이 타겟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위성과 RQ-9 정찰기로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개발된 해병원정 전진기지 작전에 따라서 섬들을 점령을 하고 그 섬을 진지화시킵니다. 호르무즈 인근에 7개 정도 섬인데 3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수중 드론이 기뢰를 제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제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A-10 워트워크와 AH-64 아파치에 의해서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겁니다. 향후 한 120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0대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본편에서 보다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긴 본편이 있는데 어쨌든 요게 간략하게 요약한 버전이고, 이게 아주 간소하게 이것을 주제를 딱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죠. 사실 이슬람, 아주 극단 이슬람주의 자들이 석유를 갖고서 사실은 전 세계에 어떤 그 테러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이 핵과 미사일까지 완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너무 큰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선제 타격에 나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호르무즈를 이란이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세계의 그 석유값, 기름값을 올리면서 사실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죠.
근데 불만을 내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덕을 봤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게 그 기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이 그런 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란을 본격적으로 때리면서 이란이 비대칭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게 호르무즈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호르무즈에 선박들이 묶여 있게 되고,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을 못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 때문에 욕할 거라면은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혜택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배은망덕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 본인들이 원래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져왔어야 됐던 거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질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지, 그 과거가 그냥 자신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냥 주어졌어야 됐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것은 미국이 엄청나게 사실은 군비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 희생을 치러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안정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 혜택을 누려왔던 거예요, 사실. 근데 보니까 아무리 그게 유지된다고 해도 이란이 핵과 미사일을 가져버리면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게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호르무즈 열어놓겠다고 이란이 핵 미사일 가지도록 놔둬버리면은, 그러면 그거 갖고서 호르무즈를 막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거를 할 수뿐이 없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그 작전을 들어간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그 자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만 아니면 미국만 피해를 보는 그런 그 핵과 무기 개발이 아니고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그런 핵과 그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그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는데, 넘겨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쓸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뭐 죽음과 맺은 맹약 아무 그거 쓰잘데기 없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이란만이 아니라, 이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오히려 동맹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등 뒤에서 칼을 꼽고 있어요. 나토라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그러니까 대서양을 사이에 끼고 북쪽에, 대서양의 북쪽인 그 한쪽 끝에는 미국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유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서양을 가운데 끼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소련이 있었을 시절에 소련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유럽을 도와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미국이 유럽을 도와가지고 같이 방어를 해준 게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그런데 소련은 붕괴가 됐죠. 소련은 붕괴가 됐는데 오늘날에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들어오면 이제 나토 지경이에요.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완충 지역으로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버린 거죠,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폴란드 이렇게 넘어오면은 거기가 나토 지역이에요, 다. 그럼 나토 지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미국이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반절의 비용을 미국이 내요. 그리고 나머지 수십 개 유럽 나라들이 나머지를 내요.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가 그만큼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담을 하고 있는 미국한테 미국이 그 위협이 되는 그 이란을 때렸다고 그 공격을 하는 미군기는 지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의 총리가 공동기지인데 그 나토로서 같이 이용하는 그 기지를 해놓은 건데 거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영공 그 위에 그 공중으로도 못 지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스페인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사실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을 1492년 그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전에 그 배경이 사실은 스페인에서 종교 박해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면서 개종하라고,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죠.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개종 안 하면은 완전 잡아 죽이는 거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도 유대인이었고 사실은.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게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원래는 동쪽으로 가면 있는 인도를 서쪽으로 가서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 서쪽으로 이제 가서 인도를 만난 줄 알았더니 그게 새로운 대륙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주된 무대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그 충돌이 아주 강력했는데 저 멀리 떨어진 대서양을 건너서 있는 미국에서 그걸 도와줬는데,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서는 미국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유럽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유럽이 그렇게 사실은 잔악성을 많이 떴어요. 독일 히틀러 일어나가지고 홀로코스트 했잖아요. 그 유럽에 그 독일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사실은 그러한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그러한 그 어둠의 일들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쫓겨 다녔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물론 그때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죠. 카톨릭이 그리고 원조가 아니죠.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원조예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잘못된 가지가 생겨났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러한 뿌리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서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엄청나게 이 개신교를 박해를 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였냐면 예수회예요. 예수회.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썼지만 사탄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예수회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실은 사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그리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든 게 일루미나티죠. 일루미나티를 통해서 프리메이슨을 장악해요. 그러고서는 전 세계를 악한 그러한 통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예수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카톨릭에 그러한 독버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독버섯을 가지고서는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그 영국은 좀 이렇게 바다 건너 있으니까 좀 덜했는데, 영국에서도 이런 것이 심해지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탈출을 하고, 그러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가지고 미국을 세웠고,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헌장,
그 최초의 독립 선언문에는 자유를 위한 나라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미국은 자유를 위한 나라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다. 이것이 미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비춰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그 유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상실된 베네수엘라의 그 독재자를 축출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자유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 이란의 그 독재자 축출해가지고 그래서 자유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그냥 자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전자투표기를 통해서 20년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그걸 공급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 배후에는 중국이 또 있죠.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돈을 대주고 베네수엘라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차베스라고 하는 그 마두로 전에 그 전임자부터 해가지고 그 투표 시스템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네 자국도 장악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그것을 퍼뜨려가지고 장악하는 걸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일을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테러 자금을 대면서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잔악하게 공격한 하마스, 그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서는 엄청난 그 로켓들을 준비해 놓고 공격을 해가지고 로켓도 수백 발씩 하루에 쏘아대면서, 그리고 지하 땅굴을 파서 또 침투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그 바리케이트를 뚫고 침투해가지고 1,300명을 하루 만에 죽이고, 그리고 250명을 납치해 갔어요. 이게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고, 그걸 행한 그러한 테러 집단은 완전 씨가 말라야 져야 되는 거죠. 그 완전히 박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이스라엘 그 인질들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자꾸 유럽에서 휴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고 휴전해라. 더 이상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아니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인질은 아직도 잡혀 있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있는 테러 집단한테는 규탄을 하지 않고, 뭐 규탄한다고 신용은 했어요. 근데 제대로 그 실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은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계속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게 유럽이에요. 오늘날의 유럽 굉장히 뭐 선진국인 척하고 굉장히 뭐 인권을 위하는 척하고, 근데 동성애 천지가 되어 있고 이슬람인들이 너무 많이 유럽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이슬람, 동성애, 온갖 그러한 악한 진지가 처해 있는 게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유럽은 지금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 미국도 타락했었죠. 타락해 갔었죠. 오바마 때 완전히 뭐 난리가 났었어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망가졌는데, 근데 오바마 8년이 지나면서 트럼프로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또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돼버렸어. 그래서 또 다시 미국이 망가지고, 그런데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니까 지금 신속하게 그 나쁜 것들을 뽑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말로는 3년임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중임뿐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3년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 할 거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기만 따졌다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기에 좋은 것만 해주고서는 그렇게 인기 영합하는 걸로 갔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인물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괴짜죠.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많은 개인적인 치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남한테 막 피해를 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른 그러한 미국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기독교, 유대 기독교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속 미디어들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옹호해야 되고, 예, 그리고 막 이슬람도 포용한다고 막 굉장히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근데 지금 이슬람 받아들인 데들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골칫덩어리예요. 언제 테러 집단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권에 있다고 다 테러 집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슬람권 가운데서 진짜 그 이슬람 교리를 심취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폭력을 쓰는 게 권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때 국경을 개방을 해가지고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앱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이런 것만 넣으면은 그냥 국경 통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중에 테러 분자가 얼마나 섞여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너무 횡행했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그걸 솎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 단속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합법적으로 이민한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미디어에선 자꾸 이것을 거짓으로 선도해요. 거짓으로 막 이렇게 꼬아 버리는데 불법적으로 넘어와 있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침투한 사람들, 이 사람들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솎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권 탄압이라 그래요. 그럼 합법적으로 이민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민을 합법적으로 해야죠. 불법적으로 해놓고서는 그걸 쫓아낸다고 인권 탄압이라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많이 멕시코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텍사스가 막 몸살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는 보수 주지사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지사가 이 트럼프 그러한 정책을 지지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바이든 때 너무 넘어오니까 그 넘어오는 거를 자꾸 바이든한테 그걸 막아줘라 해도 안 막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이민자 좋아하는 그런 주지사들이 있는데 뉴욕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주에다가 버스에 태워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때 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식적입니까,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배우가 굉장히 막 이민자 막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죠.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 진짜 악한 시스템으로 그 국민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고, 정말 그 국민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개입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도와주기는커녕 막아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정말 징그러운 나라예요, 사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라고 다 징그러운 건 아닌데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를 보면은 너무 사실은 그 악한 쪽으로 가고 있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EU와 미국이 G7 외무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EU는 지네는 같이 이 압박을 하지도 않으면서 러시아는 언제 압박할 거냐?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EU는 적반하장으로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 그 미국에선 국무장관이 외교를 하는 거죠. 그 루비오가 화나가지고 그러면 직접 해라. 우리 보고 그러냐? 너희들이 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죠. 쟤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지금의 유럽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 프랑스에 이분은 저 이스라엘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고 프랑스의 그 지금 태도를 보면은요 아주 가관이에요. 아니 프랑스도 그 영공 그 기지 이런 거 허용 안 하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도 안 보내고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도움은커녕 막 자꾸 반대로 다리만 걸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프랑스를 못 믿죠. 미국도 못 믿고 미국이 프랑스를 못 믿고 이스라엘이 프랑스를 못 믿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방위 산업 제품을 수입하던 거를 이제 안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프랑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레바논 지지한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로켓을 쏴대고 아주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는데 왜 하마스한테 테러를 당한 이스라엘이 그 테러 집단을 대응하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테러 집단을 이렇게 처리를 해갖고 인질들 풀어내려고 작전에 들어갔는데 북에 있는 헤즈볼라가 가담을 해가지고 로켓을 쏘냐고요. 그것도 그 전에 2004년도 레바논전이 있었는데 그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국경 로시아 하니크라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부터 위쪽으로 그 리타니 강이라고 있어요. 리타니 강까지의 그 사이를 완충지대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유엔군이 감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계속 유엔군이 눈을 감아주고서는 헤즈볼라가 계속 그 아래로 내려오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헤즈볼라가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로 공습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습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리타니 강에 있는 다리, 그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다리를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그래서 위쪽으로는 레바논 니네가 통치하고 아래쪽은 우리가 지금 이 헤즈볼라 박멸할 거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전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프랑스는 레바논을 지지한다.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테러 집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레바논을 지지한다. 정당한 것처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프랑스의 입장인 겁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마크롱 아주 간악한 자죠. 그가 지금 악한 그 도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러한 정상화하려는 그 트럼프의 그런 계획에 반기를 들도록. 참
프랑스가 다른 유럽 나라들을 부추겨 가지고 레바논 지지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본인들이 그럼 2023년 10월 7일 사태처럼 그렇게 1000명 이상 죽고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혀가도 그 옆에 그럼 나라들이 아 나는 그 테러 집단을 지지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란 작전을 외면한 나토에 대해서 트럼프는 엄청난 실수다. 그러면서 나토 탈퇴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나토 탈퇴하면은 미국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은 러시아 놀이터 돼요. 왜 러시아 압박 안 하느냐? 막 보따리 내놔라 그러는 유럽한테. 그럼 니네가 직접 해라. 아니 왜 좋은 일 해주고 욕 먹어야 되겠어요? 미국으로서 분담금을 반을 내고 있고 자기네 앞마당도 아닌데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는 게 서방구를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서방구는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거기가 자기네들 앞마당이지 사실 이 대서양 건너서 유럽은 제일 먼 지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유럽을 지켜주기 위해서 재정도 반이나 미국이 내고 있고 군사 기지들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그 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침략당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미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돈 주고 부리는 하인도 아니고 왜 러시아 압박 안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 중인데 다음 타깃은 쿠바다. 쿠바는 공산 국가죠. 그래서 그 미국의 남부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쿠바는. 그래서 금방 넘어와요. 거기 쿠바에서 오려면은. 그래서 그 쿠바에 그 테러 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뭐 쿠바가 경제 위기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쿠바도 변한다고 막 이렇게 해왔지만 여전히 중국이 거기 배후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쿠바에서는 미국을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레이더망으로 다. 그런 기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중국의 그 손길이 뻗쳐 있고 쿠바도 중국의 손길이 뻗쳐 있고 그 러시아도 같이 또 뒤에서 돕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앞마당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겠다 그러는 거죠. 나는 여기 정리할 테니까 나토 필요 없어 이제. 니네 유럽은 니네가 지켜. 사실 이렇게 나와도 유럽은 할 말 없어요 지금.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쿠바를 공격할 가능성. 나는 위대한 군대를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것을 쓸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쓰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쟁광이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이걸 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군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쿠바가 다음 차례다. 근데 이런 말 못 들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달 초에 그 1월 달 얘기거든요 이게. 1월 초에 쿠바가 우호적인 인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호적인 인수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쪽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항상 더 원하는 건 사실 이 트럼프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파괴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프라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협상으로 맞춰지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더 모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를 선호하지만 협상이 안 된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협상이 안 된다고 그 이란의 2월 28일 공습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했는데 몇 차례 만났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란은 핵을 곧 완성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끌려만 다녔다가는 그들이 협상하는 척하고 그리고 핵을 개발하는 거에 당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이건 협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고서 타격에 들어간 거죠. 넘겨주세요. 미국의 의회에서는 적성국 로봇을 사용 금지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 로봇 사용하지 마라. 당연하죠. 로봇은 그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그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중국계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트로이 목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중국 견제에 한국이 호재다? 글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도 찍혔거든요, 지금. 넘겨주세요.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또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이스라엘 vs 이란 대결로 보여줬던 이 전쟁이 점점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이 가담을 하는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어저께 발표가 나온 것은 여기가 예멘입니다.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있어요. 이란이 키워주는 저항의 축입니다. 그게 바로 시아파 벨트라는 건데 이라크에도 민병대가 있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마스가 있고 팔레스타인에, 얘네들 합쳐서 초승달이라고요, 그죠? 근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어제 정식적으로 참전을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이제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멘이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밑에 전 세계 원유의 1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 석유 20% 지나가죠. 35% 여기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닫은 것만으로도 전 세계 유가가 날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후티 반군이 닫아버리면 2차 쇼크가 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유럽과 대한민국의 무역로가 바로 이 홍해 아닙니까? 그죠? 수에즈운하 지나가 율로 지나가는데 여기를 닫아버리면은 수출로가 막혀요. 그럼 저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됩니다. 또는 유럽에서 오는 게 수입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멘이 까불기 시작하면 이제 사우디가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예멘이 참전한다니까 사우디도 이제 참전한다는 뉴스가 나오죠. 왜냐하면 시아파입니다. 여기 후티 반군이. 근데 사우디는 수니파예요.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이단인 이란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밑에 있는 후티가 또 까분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홍해를 닫아버리면 후티 반군이 사우디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어요. 지금 호르무즈 협도 닫았잖아요. 그나마 가스 파이프라인을 서부 쪽으로 연결해서 밑으로 빼고 있었는데 이거를 닫아버리면 사우디로 고립됩니다. 사우디로 지금 참전 카드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고, 여기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발 빼게 되버리면 UAE 같은 경우는 앞으로 깡패 이란한테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국가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이란을 쓸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란 후티 반군 얘네들 미사일 같은 거 부품 보면은 북한 거 많이 씁니다. 까보면은 한국말 써 있어요. 근데 사우디랑 UAE는 어떤 무기 쓰죠? 우리나라 무기 씁니다. 천무, 천궁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나 좋으나 여기 중동 안에서도 무기 대결만 봐도 이게 남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여기 우크라이나 또 왜 들어왔냐? 지금 이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적어도 드론만큼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노하우랑 좋은 드론이 많이 없어요, 중동에.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란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스팅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기술 및 인력 지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중동한테. 근데 최근에 사우디에 나가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가 포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뭐 바다로 못 나오죠, 그죠? 북극에 말고는 남한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란과 함께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넘어가 버리면은 유가를 높게 컨트롤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유가 컨트롤을 러시아가 마음껏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북한과 벨라루스를 서로 연결시켜서 철의 장막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의 양상이 지금도 확전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미국이 지상전을 통해서 끊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전쟁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못 도와줬어요. 마두로 잡혀갔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중재국으로서 뭐 나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러시아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국으로 터키가 나서고 파키스탄이 나서고 이런 것 자체가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푸틴의 힘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는 게 시진핑이 지금 이란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란이 쓰는
이라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 같은 것도 비밀리에 중국에서 공수해주고 있다라는 최근에 분석 칼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하나둘씩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좌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찍었나? 중국의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좌표를 찍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이름을 불리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UAE, 사우디, 중국, 북한이 가담한 전 지구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럼 이란의 지금 마지막 카드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신에 통행료를 받겠다. 한 배당 30억을 받겠다. 그러면은 1년에 막 150조를 벌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용납할 수 없다. 지상전은 없다. 다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이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장기전이 안 될 것이다. 곧 철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쟁 수행 방식을 다 드러냈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이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상전이 진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루비오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고 핵시설을 파괴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점령하는 거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 중부사령부가 며칠 전에 공개한 것인데, 최근에 중동에 도착한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 해병대 사진입니다. 그래서 곧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공수부대가 오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해병대가 출발을 해서 7,000명이 집결하고 있고 휴가 파병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 군대가 와서 뭘 할 것이냐? 이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섬들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교섭 카드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도 다시 회복하고 나스닥도 회복하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커트함으로써 항복을 받아내는 작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이란 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무장을 한 민병대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규군이죠, 그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총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병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정부 활동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촬영까지 봉기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수비군도 자금줄이 끊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 편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는 반정부 구호도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이란의 반격도 존재합니다. 사우디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렸는데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두바이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기지도 공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중에 이제 미국의 E3 조기 경보기가 파괴가 됐어요. 이 사진이 일단은 AI가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팩트는 사우디 안에 있는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이 파괴가 됐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의 미사일이 다 파괴됐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사우디에 있는 E3 조기 경보기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충족하는 건 바로 중국과 러시아죠.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냐? 러시아랑 중국이 위성 정보를 줍니다. 미사일이 어디서 났냐? 높은 확률로 중국에서 부품이 공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그런 배송 트랙 같은 게 다 이제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칼럼들이 나오죠. 그죠? 아틀랜틱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보 싱크탱크가 있는데, 기사를 읽어보면은 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여러 언론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의외로 이란 전쟁이 발발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돕지 않는다. 겁먹었냐? 뭐 그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 전문가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그건 틀렸고,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을 뭐라고 표현하죠? 크링크로 표현하죠. 그죠?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근데 얘네가 서방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와줬기 때문에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회피의 축, Axis of Evasion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망을 통해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폭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미 이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 vs 크링크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2021년에 중국과 이란이 포괄적인 동맹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사일 날리는 데 필요한 연료, 미사일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 부품 북한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온다. 그 다음에 이란제 드론에서 쓰이는 더 발전된 부품 같은 것들 중국에서 온다. 그 다음에 중국의 위성이 이란이 전쟁할 때에 정확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위성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바로 포괄적인 동맹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일본과 미국과 함께 맺은 그게 포괄적 동맹은 뭐냐? 이거를 상회하는 더욱더 적극적인 동맹입니다. AI 네트워크 동맹, 미사일 동맹, 그 다음에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대만 유사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빌드업된 위기라는 거죠. 안보적 위기. 미국이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를 통해서 이란에 들어가는 드론 부품을 제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드론 설계에는 여전히 서방 부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들은 주로 중국산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사일과 방공망을 다 깼다고 했는데, 근데도 또 뭐가 나와서 계속 때리잖아요. 어디서 오냐? 중국과 러시아가 몰래 이걸 엄청나게 배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뒤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이미 끝났고, 이란까지 미국한테 넘어가면은 중국은 태평양 전쟁 직전에 일본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의 노동자들이 계속 반정부 시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한 달, 두 달만 버텨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가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공유하는데,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된 이란제 드론을 갖고 날린다면 어디까지 오는가? 일단은 일본 본토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괌을 비롯한 주요 기지들 다 때릴 수 있어요. 미군 기지를. 만약에 북한이 드론을 날렸을 때 사정거리는 여기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갇혀 있으면은 중동 안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미국의 국방부나 전쟁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미국 대 클링크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랑 일본이 이걸 얼마나 억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지금 중요한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도 평화 드립 치면서 북한이랑 절대 안 싸우겠다 뭐 그러고 자빠졌죠. 자, 그럼 핵심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란에게 주고 있는 도움은 뭐냐? 가장 심각한 겁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 스탈링크가 도움을 줬죠. 근데 그 스탈링크를 불능시킬 때에 중국산 무기가 사용됐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국산 위성이 날아다니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위치를 다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가지고 뜨문뜨문 맞추는 거죠. 이 전쟁을 지저분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방해하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 또 이란이 쓰는 미사일 및 폭발물에 쓰이는 화학 물질도 중국에서 온다. 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중국이 돕는 이란한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면은 중국 심장부까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뭐 한국에 다 보도가 나온 바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이란 정권은 무조건 붕괴됩니다. 그 목적이 중국 붕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의 성격이 중국과의 대리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라운드 씨 항상 볼 때마다 정리를 참 잘해요. 예, 참 잘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정세나 이런 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저도 자주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란이 3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미국 조기 경보기 5천억짜리래요. 4,500억, 5천억. 그거 몇 배입니까 도대체? 예, 그 만 배가 넘는 그런 대비죠. 그래서 그런 조기 경보기를 파괴했는데 러시아가 정보를 제공했다. 아까는 뭐 중국을 좀 더 찝었지만 사실 러시아가 줬다라는 게 더 보도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베네수엘라 이어서 러시아 동맹이 또 쓰러질까? 푸틴이 이란을 발벗고 돈다는 거죠. 왜냐면은 베네수엘라는 진짜 뭐 순식간에 그냥 마두로가 쏙 잡혀갔기 때문에 그건 완전 영화 같이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또 막 저 중요 정보들 불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 마두로는 어떻게 뭐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잡혀갔지만 지금 이란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미국 그 전략 자산들 잡혀주고 막 레이더망 잡혀주고 막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계속 지금 버티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 전쟁을 확 펼칠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란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전선에서 러시아가 아주 그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란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란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거는 러시아한테 공격당해도 할 말 없어요.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이 서가지고 지금 나라들을 되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4, 15일 중국 방문한다고 했는데 푸틴도 5월에 방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이 계속 KGB 출신이잖아요. 비밀 정보국. 그 KGB에서 했던 그 습성 가지고 계속 모사를 꾸며요. 얘는. 그래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전략상 이 전황이라 그러죠. 그 전쟁의 그 상황, 그것이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세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당장 무너질 나라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그 러시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맹수들도 그러거든요. 맹수가 이 호랑이나 사자들도 자기네들도 덩치가 크지만 훨씬 큰 그러한 소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들소 뭐 그 버팔로 막 이런 거 할 때 그들이 한 번 물었다고 죽지 않거든요. 목덜미를 물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지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호랑이나 사자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못 끝냈다고. 이게 러시아가 한 번에 우크라이나를 못 끝냈다고 약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생각보다는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지금 전략상으로도 러시아가 그냥 목덜미 잡고 계속 그냥 버티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돈바스라는 지역, 거기는 장악을 했잖아요. 거기 점령해 놓고서 계속 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든지. 그렇게 러시아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또 배후에서 자금이나 이런 또 기술들 또 같이 지원해주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는 5월 14, 15일로 방중을 잡으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란전이 끝날 거야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가라고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 1, 2 이렇게 3일 동안 방문 계획이 잡혀 있던 거를 전쟁 중이라서 못 가 그러고서 미룬 게 5월 14, 15일이라는 거는 그때는 전쟁 중이 아닐 거란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지금 그 스케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계속 공작처럼 하는 게 지네 똘마니들을 자꾸 같이 붙여놔요. 지금 루카센코라고 벨라루스의 그 러시아 그 서쪽이죠. 러시아 서쪽이고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이 사람도 독재자인데 러시아의 충견이라 불리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아주 열심히 그 형님으로 모시면서 러시아 푸틴을 그러면서 하는데, 그 루카센코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 협력을, 그래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하면서 안보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대사관도 뭐 만들겠다 뭐 이런 거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의료, 교육, 농업 뭐 협력하고 뭐 식량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지원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루카센코가 또 북한을 이제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지 저 먼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충돌 얘기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것이 우리 한반도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같이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은 뭘 하고 있습니까? 대만의 국민당 주석을 4월 7일에서 12일 방중을 초청했어요. 중국으로 와라. 이 대만의 지금 그 총통이라 그러죠. 대만의 그 프레지던트, 그 대통령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는 총통이라 그래요. 그 총통이 이제 민진당이라는 당의 그 당수가 총통이 돼 있는데, 그 민진당은 이제 반중이에요, 반중. 근데 여기 국민당은 친중입니다. 그 친중 똘마니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중국으로. 좀 뭔가 모사를 하는 거죠, 지금. 4월 7일에서 12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중이죠,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뭔 얘기를 나눌 것이냐. 어떻게 보면 뻔하죠, 사실은. 이제 대만 준비하고 있어라, 니네. 우리가 통일할 거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분단 상황인데 북한의 똘마니들이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준비시켜서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한다? 그거는 심장 쇼크 온 겁니다, 그냥. 그 교회는 지금 4대 교회라고 해야 돼요, 4대 교회.
살았다 이름하나 죽은 교회. 넘겨주세요. 그래서 후티 반군 아까 개입했다고 그 얘기 나왔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전이 얼마만큼 될 거냐, 지금 이게 지금 관건인데, 이란의 테러 셀들은 결국 이란과 운명을 같이 할 수뿐이 없어요. 예, 예멘의 후티 반군,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리고 그런 데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도 테러 셀들이 있고요. 이라크에도 테러 셀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남부 안보 구역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리타니강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경계예요. 북쪽 경계는 리타니강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회복해가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젤렌스키가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제 이란전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은 관심이 식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는 지금 지원 못 받을까봐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좀 그곳에서만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때 빨리 협상을 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질질 끌면서 다른 곳에서 충돌이 더 크게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EU가 지금 미국한테 삐딱선을 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 지원해 주는 것도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토 그 방위, 유럽 전체를 방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도 반절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 발 뺄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정도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뒷짐진 유럽, 트럼프는 종전 후 그린란드 다시 넘보나, 뭐 제목이 이상해요. 근데 그린란드를 넘본다? 사실 그린란드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사실 대서양을 가운데 끼고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근데 위에 닿아 있는 그 위에 그린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 쪽에 요 옆에 있는 러시아에서도 그린란드가 되게 가깝고 이 미국에서도 그린란드가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자꾸 그쪽에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군함을 자꾸 거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덴마크령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덴마크령인가 그럴 텐데 네. 근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도 미군이 들어가서 방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미군이 들어가서 방어를 해주고 막 거기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했는데 개썰매 보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러시아를 막아서겠다고 허풍을 부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린란드는 우리 거야. 아니 그린란드에 그 군사적으로 미국이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확실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러시아를 견제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유럽을 지키는 것 때문만도 아니고 사실 그 그린란드 쪽에서 미국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러시아한테 그 기지들을 탈취를 당하게 되면은 미국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여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든돔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종합 그 방어 체계를 이렇게 도움을 덮듯이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 그것에 있어서 그린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저게 있어야 그 서방구가 이렇게 특별히 그 미국 있는 그 북아메리카 쪽이 싹 덮여요. 그래서 하는 거지 트럼프가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린란드 가져가서 뭐 광물 뭐 이런 얘기 막 자꾸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안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얼마나 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없으면 자꾸 광물 얘기만 하고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거에만 눈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 받아 먹는 거에만 눈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 한국도 거론했어요. 주한미군 그 핵이 있는 그 앞에서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이 도움을 안 줬다. 할 말 없는 거죠 지금. 넘겨주세요. 북한은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이란의 자폭 드론을 역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무기상 김정은 몸값 뛴다. 어둠의 무기상 마피아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원조 샤헤드 이란 드론이죠. 샤헤드를 북한산 짝퉁이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드론을 역수출한다. 왜냐하면 그 더 싸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이란한테 주고 기름 받아오고 막 이런 식인 거죠. 북한 드론 생산 풀가동을 준비하고 러시아서 노동자 숙련 중이고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들 전수받고 그걸 이용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그 테러 무기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북한이 하는 거예요. 악한 그런 크링크라고 차이나, 러시아, 이란 그리고 노스코리아 이렇게 크링크 이 네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렇게 네 나라의 역할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도우면서 좀 악한 짓을 계속 도모하죠. 북한이 그런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전 하는 거에 포탄 막 보내고 사람 보내고 막 해가지고 그걸로 외화벌이하고 기술 이렇게 전수받고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중국한테 또 지원받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란전에 뒷짐을 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 묶음이라니까요,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걸 같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가지고 강력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얻는 것도 못한다? 이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건 의지가 없어서예요, 사실은. 반대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건 이적행위죠, 이적행위. 결국엔 처벌돼야 되는 일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5786년 나팔절부터 이런 그 묶인 관계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이 제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중동의 하늘문이 열리는 일, 그 뱀의 머리를 파하는 거 넘겨주세요. 그런 것들 쭉 하면서 이제 올해 2026년 1월부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가 되고 그리고 2월 28일에 미국 이스라엘 연합국이
연합군이 이란을 공습을 하고, 그래서 이란 악한 정권을 뿌리 뽑으면서 결국엔 중공까지 무너뜨리는 걸로 간다. 이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숙제가 뭐냐면은 중동의 충돌 속에서 이사야 19장의 성취와 동북아 충돌 속에 시편 110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숙제고, 북한 악한 정권의 붕괴와 이사야서 46장 11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숙제다라는 걸 나눴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나눴기 때문에 다시 나누진 않을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사야 19장에 중동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네. 넘겨주세요. 연락은 잘 안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란- 그것도 뭐 이란 2분 정도. 인터넷이 자매인데 아예 안 되고 한국에 제가 전화를 와 있는 하면은 자매인 연결이 안 거예요. 되는데 이란 내부에서 연락을 하면 가끔 되거든요. 한편에는 가족들이 안전한가? 좀 위험해지면 어떡할까? 반대편에는 드디어 도움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이 혁명수비 되는 뭔가 약간 사이비 같은 거죠. 뭐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 일단 정부가 무너지면 안 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제 개인 SNS에서 DM을 받았어요. 너는 이번 주에 대사관 앞에 갔던 거는 X라는 대사관 직원이 이름을 알려줬다. 너 조심해라. 그거는 대사관 직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나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비바람이 끝이 없어요. 이란 사람들이 미국 탓으로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있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미국 탓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 때문에 시작했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란 사람 아닌 다른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 가족들, 제 친구들, 제 지인들 합쳐서 하면 뭐 50명,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정부를 반대하고 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 같은 한 명도 한국에 있어요. 2명도 있고 100명, 10,00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런 현실 아는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사실 47년 동안 있었어요. 1980년대도 있었고 90년대도 있었고 마사 아미니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으니까 이 비바람이 끝이 없어요. 진짜로 협상 안 하고 전쟁을 한 번에 다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지금도 그렇게 전쟁 와중에도 외부로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혀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저희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주 모이고 있어요. 그 이란 대사관 앞에서. 우리는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은 마음이고 이 정부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개인 SNS에서 어느 날 DM을 받았어요. 너는 이번 주에 대사관 앞에 갔던 거는 X라는 대사관 직원이 이름을 알려줬다. 너 조심해라. 이런 DM을 받았어요, 저는. 그거는 대사관 직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겁을 주는 거죠. 다시 나오지 않게. 저도 그런 연락을 받았고 제 친구도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겁나지 않으세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활동하는 거는 내 이란에 있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이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길거리에서 시위하다가 죽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나랑 똑같이 같은 나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꿈이 있었고 이런 기회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이란 가서 싸우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개인으로서 가서 뭐 총을 들고 뭐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인터넷이 차단되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죽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돼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만큼 해외로 뉴스가 없었으면은 다 잊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모든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이란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가족들, 친구들은 다 이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바라는 거죠. 이 정부가 없어지는 거. 이 정부가 이란 사람들의 힘으로만으로도는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엄청 뿌리가 깊어요. 엄청 준비도 많이 했고 뭐 주변 국가들의 그런 테러리스트 오르가니제이션이랑도 되게 이제 사이가 좋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싸웠는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목소리로만 길거리에 나갔다가 총을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일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되게 마음에 참 그렇죠. 얼마나 이 자매는 자국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사실 이것이 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저 북한을 우리가 맞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그 탄압이 이뤄져 왔는데 그러한 것이 그 장막이 그 어둠의 장막이 찢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희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외부에서 같이 그것을 도와가지고 힘을 합쳐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는 소리 없이 죽어가게 되고 이 안에서는 묻혀버리는 일이 돼버리는데 지금 밖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 자기랑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거기서 죽고 있는데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참 이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더 해야 되겠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자유가 빼앗긴 나라들 정말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 이란의 일반 국민들은 환영을 해요. 지금 이제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정권이 무너지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 일시적인 혼란,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47년 동안 억압을 받아왔는데 그 변화를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주세요. 그래서 여기 3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흔들림,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질문했을 때 친구가 되어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친구, 그 일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일 안에 친구가 되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2월 28일 공습이 들어가기 이틀 전이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급속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진짜 뭐 우리가 몸부림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소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소욕에 끌리는 어떤 막 돈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면 막 귀가 쫑긋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또 흘려가 버리는 게 되는 면이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도로 이거를 품어야 된다. 그 브랜드 빅스라는 미국의 그 파수꾼이죠. 그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암살 그 위험이 있는 것도 미리
그 보시고 경고를 했었던 분인데 그 오른쪽 귀에 총 맞게 된다는 거. 근데 그분이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쓰시는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최근에 천국을 방문한 거예요. 천국을 방문해 가지고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선지자셨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자신의 배에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뭔가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불타는 것 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때에는 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지만 나누는 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었지만 너의 때에는 지금 이거를 나눠야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앞서서 2년의 그런 시기가 있을 건데 짧지만 엄청난 부흥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그런 내용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천국 방문 내용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이란의 문이 열려지고 정권이 붕괴되고 이제 그 팔레비 왕세자가 저기 가가지고 수습하는 걸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이 열릴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안 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천국 방문해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과 또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그 루시라는 분을 이제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임파테이션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마지막 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상고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애를 낳을 때 그렇게 진을 빼면서 사실은 애를 낳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 사실은 임하게 되는 거죠 또. 근데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고 있죠. 기도를 그렇게 절박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흔들림들을 볼 때 절박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고장 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함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는 그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는 시대예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용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시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주님의 몸된 자들이 이기는 자로서 이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그 이기는 세대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상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출산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어둠의 장막들을 깨부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가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주세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는 유럽과는 달리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같이 함께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고 그러죠.
이런 데들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아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아브라함 협정을 이스라엘과 맺었죠. 그리고 사우디도 이제 맺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사야 19장에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이 뒤집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상황을 바꾼다. 예배를 통해서 상황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정말 상고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사야 19장 지역이라 그랬죠. 이집트 여기 하고 초록색 지역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옛날에 아수르 지역하고 이곳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사실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했던 것은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인데 그것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나누면 이 지경 바깥쪽 있죠. 에스겔 38장에는 그 마곡 땅에 있는 그 고기 필두가 돼 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거예요. 마곡 땅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우선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사가 같이 가요. 그게 이란이죠. 그리고 고멜 도갈마가 터키예요. 그리고 붓 여기 리비아 여기 이집트 서쪽에, 그리고 구스 여기 이집트 남쪽에 수단 쪽.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 19장의 딱 외곽, 이사야 19장의 딱 바깥쪽 지역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뒤집어 가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가게 하시는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가시는데, 이 바깥쪽엔 지금 악한 세력들이 연합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도모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안과 밖이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되어져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악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들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왕의 전쟁 날에, 그 전에 전쟁 날에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치실 것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그 대적들을 치실 것인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을 펼쳐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걸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완전 깨부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세계의 부흥의 진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또한 요 쿠르드족도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을 거예요. 성령의 저수지가 쿠르드족을 위해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링라닝스 목사님 보셨다는 얘기도 나눠드렸었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축약해드렸고 넘겨주세요. 나중에 에스겔 38, 39장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사우디 갔을 때 사두 선교사님이 이 커맨드 센터가 세워져야 된다. 지금 시대가 진짜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방향을 잃고, 그리고 어떤 대적의 그런 계계 가운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커맨드 센터가 돼야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수정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동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날짜 변경선 근처에 통가에서의 그 쓰나미의 역사,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인 그런 걸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이제 동쪽에서부터 성령의 물결이 지금 이제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정치, 금융, 지각, 교회, 하늘 모든 영역이 흔들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흔들림 중에 이 신부들이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주님께 정말 상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냥 바누아투에도 지진이 났고 인도네시아에도 지진이 났고 계속 동쪽에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건 특이한 그 내용이라 제가 넣었는데요. 그 행적이 묘연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파, 그 아야톨라 하메네이 죽은 그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를 이어받았다라고 했는데 뭐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뭐 그냥 꼭두각시를 만들어 놨을 수 있다, 아니면은 죽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얼굴은 안 비치고 막 메시지만 내요. 막 강경 대응하겠다 뭐 어쩌저쩌 막 그러면서. 근데 세 번째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라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라크도 시아파거든요. 시아파. 이란은 지금 더 이상 그 정권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의 정권은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라크로 모여질 것 같습니다. 이라크는 과거의 바벨론이죠. 예. 그럼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배경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후일을 도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찌그러져 있을 때 빨리 중동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벚꽃 얘기는 왜 넣느냐? 벚꽃이 이제 개화했다 그래요.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인가요? 네. 작년보다 6일이 빠르대요. 이거 뭐 벚꽃 보고 뭐 나들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그러는 건 뭐 좋죠. 근데 그러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는 분은 이제 벚꽃이 핀 그 계절 가운데 북한이 도발하는 걸 보신 거예요. 어떤 것들이 보여졌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막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미국의 스케줄대로 이제 머지않아서 이란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란 정리하고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미국이 넘겨주면은 사실 그 무주공산이 되는 거가 될 수 있죠. 잠시 잠깐은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주공산이 되는 EU도 그렇게 삐딱선 타고 그래가지고 나토도 지금 안 돕겠다, 이제 미국이 그렇게 아예 발을 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면 머지않아 러시아가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38장에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깊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열려지는
그러한 상고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피철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에는 화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한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상고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